자, 지금부터는 수학2에 가장 어렵다고 나타내는 이제 킬러로 낼 수 있는 바로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하나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가 언제일까를 먼저 잡아봅시다. 자, 미분 가능성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연산할 때와 그래프 그릴 때의 특징을 설명해 준다면 바로 X값을 알고 있느냐, X값을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X값을 알고 있을 때는 그래프 그리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연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문제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니까 3차 함수예요. 여기는 bx 더하기 4니까 1차 함수요. 아니면 b가 0이면 상수하면 되겠죠? 어차피 각각의 구간별로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바 구간에서는 항상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에서? 바로 1이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밝혀줘.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그래프 그리기 필요 없고요. 연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실수 연습에서 연속인 함수 gx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gx를 정리해서 만드는데 그래프가 구간이 갈라지겠죠. 근데 갈라질 때 x값을 알아 몰라.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이럴 때 써주는 게 바로 뭐다? 바로 그래프 그리면서 상황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x값을 알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하지 마? x값 알 때는 그래프 그리지 말고 연산만 잘해줘. 근데 만약에 x값 모르면 그래프 그리기를 반드시 해서 x값 찾기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x값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연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반드시 꼭 추가적으로 매핑에다가 얹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학생들이 많이 갸웃갸웃 거릴 수 있으니까 요거 꼭 별표해서 기록을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데 현재 1번 문제는 미분 가능할 때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첫 번째 뭐다? 연속이 돼야 한다. x가 1보다 작아요. x가 1이고 1보다 크죠.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1을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좌극한이 곧 함수가 같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다.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클 때는 하나의 함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다 간단하게 b 플러스 4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지워지면서 a가 3이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좌미분계수하고 무미분계수가 일치해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로 갈라질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a가 3 됐으면 여기다 살짝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미분했을 때 나오는 식은 바로 3x의 제곱 플러스 3. 여기는 b다. x가 1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3 더하기 3이니까 6 나올 거고 이게 바로 b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건 바로 3 더하기 6인 9다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이 첫 번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x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산에만 집중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22년도 6월 모평 문제인데 이 문제가 보통 이제 14번, 15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중에서 모든 문제가 다 쉬운 건 아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fx가 나왔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12가 나왔어. 야, 근데 함수식을 줬는데 미정계수가 없다는 건 매우 쉽다. 그러니까 이것이 22번이 아닌 15번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함수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수 전체 입합에서 연속이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연속에다가 항상 별표 꼭 해놓으시고 연속이나 미분 가능 나오면 이렇게 특별하게 별표를 꼭 해주세요.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바로 뭡니까? 했더니만 가에서 x 곱하기 gx가 절대값 x에 f의 x-p 플러스 qx야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지금 질문한 건 gx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gx가 필요해. 그러니까 x로 뭐 해라? 나눠줘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공통인수가 x니까 뽑혀 나오면 f의 x-p 플러스 q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식을 두 개를 분리한다면 절대값 x, 절대값 f의 x-p 더하기 q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에 함수 관계도 배웠지만 만약에 절대값 함수가 하나 나오고 옆에 x의 관계식이 없으면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되지만 절대값이 있는데 옆에 x 관계식이 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값 바깥쪽에 x 관계식이 또 있다면 이때는 구간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x 곱하기 gx가 뭔데? 라고 한다면 만약 x가 0보다 작아요. 그때는 얘가 마이너스 x로 해서 나와 달라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면 이때는 그냥 x로 나오겠죠. 그러면 절대값 x-p 더하기 q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가서 그러면 gx가 뭘까? 라고 설명해 보니 결국 x끼리 약분한다면 여기는 결국 마이너스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다 설명되고요. 여기는 절대값 f의 x-p 더하기 q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0일 때는 어차피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p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등호는 그때 가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뭐 했다? 가를 찾아줄 수 있고요. 얘가 바로 연속함수가 나와야 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y는 fx가 있는데 이것을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평행이동하겠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x축으로 p만큼 q만큼 이동하는데 문제에서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gx가 x는 a에서 미분 불능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몇 개다? 한 개가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어차피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화두는 fx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y는 fx를 모르면 y는 fx를 몰랐다면 3차 함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지만 3차 함수씩 줬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허락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y는 fx를 먼저 그려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12가 되는데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증가함수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꼭 해주셔야겠죠.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고요.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3에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이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극값의 위치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할 것은 f의 마이너스 1과 f3을 먼저 구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9 빼기 12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6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쵸? 현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니까 7. 그리고 3을 넣어주시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39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얼마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9야.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절대값을 반영한다면 아마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아마 이 정도의 기본이 0이 있을 거고 y값 현재 보면 x축도 여기 정도 있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상황 파악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싹 지워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9 이게 됐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는 게 뭡니까? 현재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뭐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개형은 그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첫 번째로 만약 fx를 평행 이동을 충분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만약 여기 정도의 0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맞춰보는 거야. 여기에 0이 있다면. 여기에 0이 있다고? 마이너스 1에서 P만큼인데 P가 양수니까 요걸 살짝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해주면 요 정도 나와보자. 이렇게. 여기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절대값을 씌운 후 부호가 반대고요. 양수면 절대값 그냥 씌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주면요. 이 그래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두고 요거 꺾어 올라가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원래 꺾여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시 이것을 절대값을 씌워서 반대쪽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바로 y는 마이너스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불연속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연속 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가 0 나왔을 때 두 개의 함수 값이 이렇게 양수나 음수가 나와서 꺾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무조건 0 만들라는 얘기네. 그럼 한번 또 싹 지워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떨까라고 질문하는 거야. 오케이, 네 말대로 해줄게. 그러면 절대값 씌워줘. 양수 두고. 양수 뒀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절대값 함수란 말이야.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이 절대값 이후에 부호를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그럼 요렇게. 그리고 여기 그래프는 또 요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미분이 가능했어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했는데 미분 불능되는 위치가 몇 개야? 그러면 두 군데가 나오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해보니까 바로 한 점에서만 관통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P나 Q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3인 게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왼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접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가 0인데 만약 이 온전했던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라고 묻는 거예요. 한 번만 지나가면 되겠죠. 축과의 교점이 하나다. 물론 나오지만 얘는 접하니까 상관없겠고. 그러면 관통하는 게 이게 하나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수 쪽에는 0보다 작은 쪽에는 부호를 어떻게 해라? 다시 꺾어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꺾어준다면 다시 얘는 온전하게 이렇게 오겠구나. 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싹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한다? 미분값이 0이니까 오케이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나간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미분 불능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설정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봤던 함수는 바로 이렇게 되는 함수구나. 바로 극대값이 0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극대값이 0 나와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가 0,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0,0이 돼야 돼. 그러면 P는 얼마만큼? 1만큼. Q는 얼마만큼? 7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의 상황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 그래프를 그린 후 하나하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맞춰보세요. 미분 불능이 하나이려면 관통하는 값이 몇 번? 한 번만 나오도록. 그리고 아까처럼 3개 나와버리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현재 1하고 7이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테니까 이건 준킬러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 그래프 관찰하는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다 킬러고요. 오답률이 거의 88에서 90%대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